네, 안녕하세요. IDK 스퀘어드 오균경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XAPI를 활용한 LRS 구축 사례입니다.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XAPI랑 LRS가 뭔지 간단하게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국내 모 기업에서 LRS를 실제로 구축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LRS를 구축할 때 좀 미리 고려하면 좋은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XAPI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XAPI는 Experience API라고 하는데요. 경험을 뜻하는 Experience와 API의 합성어입니다. XAPI에서 말하는 경험은 학습 경험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저희가 학습 경험이라고 하면은 어떤 학습 콘텐츠를 봤다거나 아니면 테스트에 직접 응시를 했다거나 이런 정도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학습 경험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오프라인에서 내가 다른 수업을 들었다거나 아니면 어떤 컨텐츠에 관련된 뭐 피드백 활동을 했다거나 아니면 관련 뭐 글을 썼다거나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뭐 마티는 유튜브에서 4차 산업과 블록체인을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학습 경험 데이터이고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조는 LRS는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 블로그에 글을 썼습니다. 아니면 뭐 톰은 트랜스포머 CEO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뭐 책을 읽었다거나 아니면은 콘텐츠 관련 행동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XAPI에서 말하는 학습 경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XAPI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은 XAPI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광범위한 학습 경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학습 데이터의 표준 스키마입니다. 그리고 XAPI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학습 경험 데이터들을 문장 형식으로 변환을 시켜서 저장하는 것인데요. 이제 뭐 아래 그림에서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은 뭐 마티는 유튜브에서 4차 산업과 블록체인을 봤습니다. 이 학습 경험 데이터를 XAPI로 변환을 시켜서 저장을 시키게 되면은 이 데이터를 주어, 동사, 목적어로 구분을 해서 저장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마티는 주어, 그리고 동사는 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브젝트 목적어는 유튜브의 4차 산업과 블록체인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장 형식으로 변환을 시켜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XAPI는 글로벌 표준 스키마다 보니까 미리 정해진 프로퍼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행위자, 대상, 행위는 필수로 이제 구성이 되어야 하는 프로퍼티들이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뭐 리절트, 컨텍스트 뭐 이런 것 등은 이제 각 시스템에 맞춰서 필요하시면은 이제 부가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학습 경험 데이터를 XAPI 형태로 변경을 시켰으면은 이런 XAPI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이 필요한데요. 그게 그런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 LRS입니다. 그래서 LRS는 Learning Record Store의 줄임말이고요. XAPI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학습 경험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정형적인 학습 데이터, 뭐 동영상을 보고 시험에 응시를 하고 뭐 이런 데이터들뿐만 아니라 학습 콘텐츠에 관련된 어떤 글을 게시한다거나 아니면은 컨텐츠 관련해서 설문조사에 참여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뭐 학습 경로, 어떤 시뮬레이션 상황에서 학습을 했는지 이런 비정형 학습 데이터들이 모두 LRS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LRS는 이렇게 저장된 학습 경험 데이터를 통해서 대시보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뭐 데이터를 이제 고급 분석을 해주고 그리고 이런 분석한 데이터들을 리포팅해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장되어 있는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뭐 교육 사이트에 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내 모 기업에서 LRS를 직접 구축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례를 소개할 때는 기술적인 내용이나 복잡한 부분들은 조금 빼고 최대한 쉽게 간단하게
이 LRS가 실제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을 하는지, 그리고 이런 LRS를 구축을 하면은 서비스들이 운영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두 가지 관점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습을 하고 LRS의 데이터가 학습 경험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사용자들이 약 8만 명 정도가 되고요. 이 8만 명의 사용자들이 일 평균 20만 건 정도의 학습 경험 데이터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테이블을 보시면은 이 데이터가 저장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뭐 학습자, 사용자들이 뭐 브라우저나 모바일 앱 아니면 어떤 태블릿 등의 다양한 기기를 이용해서 사내 LMS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LMS에서 학습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설문조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테스트에 응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커뮤니티에 접속해서 거기서 이제 어떤 글을 조회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컨텐츠 관련된 내용들을 직접 게시한다던가 뭐 이런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어떤 다른 뭐 외부 기관을 이용해서 학습 데이터를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쌓인 학습 데이터들은 뭐 실시간성인 데이터는 뭐 카프카에 저장이 되고 그 외에 어떤 주기적으로 생성이 되는 학습 경험 데이터들은 뭐 데이터베이스나 어떤 파일 형태로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쌓인 데이터들을 우선은 XAPI로 가공을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된 XAPI 데이터들을 이제 LRS에 직접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LRS의 DB를 이제 엘라스틱서치 NoSQL을 사용을 했고요. 이 NoSQL을 사용한 이유는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이제 저장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검색하는 것도 일반 RDB 서비스보다 속도가 빠르게 나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가 서비스를 같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엘라스틱 서치를 가지고 구축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LRS에 저장된 학습 경험 데이터를 이용해서 세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 현황을 보여주는 대시보드 서비스, 그리고 학습 경험 데이터를 이용해서 고급 분석을 해주는 분석 서비스, 그리고 이제 레코멘디드 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LRS를 이용해서 생성된 이 추천 데이터들은 다시 이제 사내 LMS 사이트에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용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맞춤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제로 사용되는 XAP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XAPI는 학습자, 그 다음에 학습 행위, 그리고 학습 컨텐츠 이 세 가지 프로퍼티는 필수적으로 이제 포함이 되어야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세 가지 프로퍼티뿐만 아니라 학습 결과, 학습 맥락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 추가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액터 학습자 정보에는 그 사용자 이름이나 계정 같은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습 행위는 총 5가지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습 행위가 실제로 수집하는 데이터들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뭐 학습하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학습하는 어떤 동영상을 보거나 뭐 테스트에 응시하거나 뭐 이런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고요. 접속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내 LMS에 누가 언제 어떻게 접속했는지 이런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있고, 설문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컨텐츠의 어떤 피드백 활동을 설문하다라는 학습 행위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하다, 클릭하다 등 어떤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학습을 했는지 알기 위해서 사내 LMS 페이지에서 사용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까지 행위를 같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학습 대상물을 의미하고, 여기서는 뭐 학습한 컨텐츠, 그리고 뭐 이 컨텐츠에 대한 시간, 난이도,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학습 경로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 결과와 컨텍스트가 이제 이 기업에서 추가적으로 수집을 하는 프로퍼티인데요. 학습 결과 같은 경우에는 뭐 학습을 했을 때는 그 학습을 다 마쳤는지 아니면은 아직 학습이 진행 중인 건지, 뭐 설문을 했을 경우에는 이 컨텐츠에 대해서
뭐 설문 점수를 몇 점이나 줬는지 아니면은 뭐 어떤 피드백을 줬는지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하고 있고 이제 컨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고급 분석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정보들이 수집이 되고 있고 그래서 사용자가 학습을 할 때 어떤 장치로 접속을 했는지 뭐 웹을 통해서 했는지 아니면은 모바일 앱을 했는지 기기는 어떤 거를 썼는지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컨텐츠 관련해서 뭐 강사 정보라던가 뭐 제공 기간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습자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로 뭐 소속 회사, 그다음에 직급, 직책 아니면은 관심 있어 하는 콘텐츠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XAPI를 JSON 형식의 문서로 저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XAPI 샘플을 보시면은 이렇게 키 밸류 쌍의 JSON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세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시보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뭐 실시간이나 아니면 뭐 기간별로 사용자가 이제 원하는 기간을 설정을 해서 전체 뭐 학습 시간 아니면은 뭐 컨텐츠별 수료율, 그다음에 컨텐츠별 만족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학습 지표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뭐 사용자가 어떤 시간에 아니면 뭐 어떤 기기를 이용해서 가장 많이 접속을 했는지 그리고 컨텐츠별로 어떤 경로로 방문을 했을 때 수료율이 높은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에서 사용한 집계 데이터나 아니면 이제 원본 학습 경험 데이터들을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직접 추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분석 서비스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분석 서비스를 LRS 뭐 DB나 아니면 시각화 툴에서 제공하는 것 외로 저희 이제 솔루션인 하트카운트를 붙여서 거기서 이제 고급 분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 서비스 중에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샘플을 여기다가 캡처를 해놨는데요. 이 분석 서비스는 사용자들을 어떤 학습 빈도 아니면은 학습 시간 그리고 뭐 학습 패턴을 분석을 해서 사용자를 한 뭐 3개에서 4개의 그룹으로 이제 다 나눠서 그룹화를 시키고 그 그룹에 따라서 행동 패턴이나 아니면 학습 콘텐츠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뭐 컨텐츠 담당자 분들께서는 이 컨텐츠의 주요 타겟을 정하고 앞으로 컨텐츠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변경돼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컨텐츠 질을 높이는 데 해당 데이터를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각 기관의 인사 담당자 분들께서는 이런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사내에서 이미 저장이 되어 있는 인사 데이터랑 매핑을 해서 학습률과 그리고 뭐 개인의 업무 성과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세 번째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개인화 추천 서비스입니다. LRS에는 다양한 학습 경험 데이터와 사용자 행동 데이터가 쌓여 있고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개개인적으로 맞춤 추천 서비스를 제공을 해줄 수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사용자의 학습 패턴에 따른 협업 필터링 추천 서비스와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학습한 학습 콘텐츠와 유사한 콘텐츠를 찾아주는 콘텐츠 기반 추천 서비스 두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최근에는 머신러닝 기술을 더해서 사용자의 학습 패턴과 학습 컨텐츠를 모두 고려해서 가장 최적의 컨텐츠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섹션에 구다빈 선임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우선은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기업에서 LRS의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저장을 하고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런 LRS를 구축할 때 미리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5가지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뭐 사전 준비 사항, 그 다음에 기능적인 고려 사항, 그리고 비즈니스 시스템 통합 사항, 그리고 확장성, 내구성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전 준비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LRS 같은 경우에는 학습 경험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습 경험 데이터를 어디선가 뭐 불러온다던가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내에서 LMS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으면은 LMS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고요. 참고로 LMS 서비스는 이제 교육 사이트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LMS 서비스가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CMS,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 CMS가 중요한 이유는 학습 경험 데이터는 말 그대로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컨텐츠를 학습을 했다, 아니면은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컨텐츠에 대한 정보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정보를 다 포함을 해서 고급 분석을 하려면은 CMS, 이 컨텐츠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꼭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서 LRS에서 이 컨텐츠에 대한 정보도 주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LRS를 구축을 하기 전에는 LMS, CMS 이 두 가지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능적인 고려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LRS에서 기능을 어디까지 제공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당연히 LRS는 XAPI 문서를 저장을 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저장된 XAPI 데이터를 사용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인 저장과 검색 기능이 갖춰지고, 이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시각화할 수 있는 기능도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각화는 학습 데이터들을 조금 보기 쉽게 그래프로 바꿔줘서 대시보드를 통해서 학습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이제 분석 서비스까지 같이 제공을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LRS를 구축을 하기 전에 먼저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고려할 사항은 비즈니스 시스템 통합입니다. 이제 이거는 LRS 구축뿐만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이제 신규로 구축을 하게 될 때 항상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이제 LRS에서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이 특히나 더 중요한 이유가 LRS 같은 경우에는 여러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받아와서 저장을 하는 구조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곳에서 오는 데이터들을 한 개의 공통된 문서 형식으로 통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LRS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별이나 아니면은 일정한 주기별로 학습 경험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에서 어떤 이 CDC, 그러니까 변화된 데이터만 잘 가져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LRS를 구축을 할 때 이제 기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이벤트 날짜, 이 이벤트가 발생한 날짜가 좀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들의 어떤 인사 정보가 변했다거나 아니면은 사실 설문조사 이런 데이터들은 일별로 나누고 기간별로 나누고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시스템에서는 어떤 타임스탬프 같은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데이터가 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LRS에서는 LRS 분석 서비스에서는 기간별로 사용자가 원하는 기간별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존 시스템에서 쌓인 데이터들을 일별로 잘 가져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항상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확장성입니다. 확장성은 이제 시스템의 확장성이 있고 비즈니스의 확장성이 있는데요. 시스템 확장성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저장될 데이터는 항상 누적이 될 거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런 데이터의 사이즈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이런 용량에 맞춰서 확장시킬 수 있는 구조인지 이런 것들을 항상 먼저 고려를 해놔야 되고요. 그리고 시스템 확장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비즈니스 확장성입니다. 비즈니스 확장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습 트렌드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LRS의 사용자들도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화하는 사용자들의 그런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할 수 있게 LRS를 구축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새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기존 XAPI 문서 형식에 맞게
잘 쌓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즈니스적인 요소가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고려할 사항은 내구성입니다. 이제 뭐 LRS도 당연히 뭐 기존 시스템들처럼 뭐 유지 보수를 해야 될 일도 있고 아니면은 뭐 버전 같은 거를 업그레이드 해야 될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 내구성을 항상 고려를 해야 되고 특히나 이제 LRS 같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 할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그런 트렌드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학습 경험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XAPI에 정의된 프로퍼티가 수정이 되거나 추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와 새로 이제 생긴 데이터의 통합이 용이한지 이렇게 통합을 하는 경우에는 업그레이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고려를 한 LRS 구조를 가져가야 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